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바이크는 바로 베넬리에서 나온 임페리 알레인데요. 사실 이 베넬리를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산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베넬리가 이제 중국에 팔려서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지만 모든 개발과 뭐 디자인 등을 이태리에서 아직은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아무튼 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는 이 베넬리 임페리알레의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우선 디자인을 볼 건데요.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바이크가 약간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기는 모습은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딱 접했을 때 이 느낌이 엄청 크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크기를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설명을 하자면은 할리 데이비슨 아이언 883보다 클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이크 무게도 200kg가 되는 무거운 바이크이고요. 그리고 이 휠 사이즈가 전륜이 19인치고 후륜이 18인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큰 바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싶은데, 일단은 이 바이크를 항상 설명할 때 본사에서 말하기를 이제 400만원대라고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이 바이크 가격이 이제 실제로도 신차가가 495만원인데, 사실 495만원이 400만원대인가요? 그냥 500만원이라고 봐야 될 건데, 일단 아무튼 400만원대라고 말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만원대라고 말을 하니까 이 바이크를 실제로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울프보다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딱 접했을 땐 정말 크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았습니다. 자, 정면을 보시면은 일단 클래식 바이크이고 아메리칸 스타일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동그란 헤드램프, 뭐 여러가지 파츠들, 오픈된 파츠들까지도, 그리고 이 앞에 전륜 쇼버가 길쭉하게 딱 뻗어 있죠. 이런 부분 역시도 되게 클래식하면서 아메리칸 스타일을 잘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힐 스포크가 이제 이런 자전거 바퀴라고 하죠. 스포크 휠을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나 너무나 클래식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크롬으로 잘 이렇게 페인팅 되어 있고요. 뭐 크롬이겠죠. 크롬으로 보이는 이런 파츠들까지도 너무나 이런 클래식함을 한층 더 업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사이드로 돌아오면은 사이드 크기 딱 봤을 때, 처음에 저는 정말 딱 접했을 때, 조금 부담되는 크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정말 큼직하고, 뭔가 이 떡대라고 할까요? 빵이 정말 크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엔진 크기가 이제 실제로는 400cc도 아니고요. 375cc인가 그래요. 거기에 단기통을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엔진룸이 많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때문에 또 바이크가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V형도 아니고 이렇게 단기통으로 있다 보니까 이 엔진룸이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조금 보여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바이크가 약간 작아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휠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게 19인치 휠은 거의 할리에서나 사용하는 휠 사이즈인데, 이 휠을 딱 달고 나니까 바이크가 또 휠 크기와 함께 전체적인 밸런싱이 잡히게 되는데, 이 휠 크기가 크다 보니까 바이크가 조금 또 왜소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사진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정말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보면 되게 기계적인 느낌도 강하고요. 역시 이런 오픈된 파츠들하고 되게 클래식하게 디자인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역시 디자인하면 역시 이태리가 참 잘해놓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임페리알레나 이런 베넬리라는 마크들을 여기 조금씩 이렇게 폰트들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도 되게 재밌는 느낌이긴 합니다. 자, 후면으로 돌아왔을 때도 뭔가 뒤에서 딱 봤을 때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되게 뒤에서도 약간 빵이 있어 보이고 큼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크롬으로 딱 마무리를 해놨어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한층 더 업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이 500만원대라고 하죠. 이 가격대를 듣고 이 정도 가격으로 이 정도 바이크를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정도였었습니다. 사이즈나 이런 디자인을 봤을 때 당연히 뭐 아무리 적어도 7,800만원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500만원으로 이 정도 바이크를 살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일단 이런 중국의 엄청난 생산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서 이 정도의 바이크가 이 정도 가격에
내가 접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뭐 주행을 해보면서 또 다른 거를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딱 바라봤을 때 바이크를 딱 처음에 접했을 때 느낌은 무조건 1000만원이 넘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비싸 보이는데 가격대가 어떻게 이렇게 측정이 됐는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시트하고 핸들을 볼 건데요. 일단 시트에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도 달려 있어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시트 질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 레진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진짜 가죽이 아니겠죠. 이 레진으로 되어 있는 이 시트가 너무 미끄럽지도 않고요. 적당하게 뭐 잘 딱 내가 앉았을 때 미끌미끌하는 느낌도 없을 정도의 딱 쫀쫀함도 있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핸들하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핸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고급적인 느낌의 플라스틱들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파츠들이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는 거예요. 혼다, 제가 이 핸들 레버 설명할 때 항상 혼다를 정말 많이 극찬하는데, 뭐 그 정도 끝까지는 아니고요. 정말 대중적인 정말 저렴한 그런 파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완성도만 좋고 사용하기 불편함 없으면 좋으니까요. 일단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 없고요. 되게 또각또각하는 느낌도 좋고, 잘 들어가고 잘 눌리고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만족스럽네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낮에 볼 땐 약간 시인성이 안 좋을 정도의 색 대비를 가지고 있고, 듀얼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네요. 근데 일단 낮에는 잘 안 보이는 색 대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녁에 딱 라이트를 켜거나 저녁에 딱 들어왔을 때 밝기가 되게 밝고 딱 시인성이 정말 좋습니다. 저녁에는 시인성이 정말 좋게 확 와닿는 느낌이 있네요. 계기판에는 뭐 여러가지 정보도 보여주고요. 기름 게이지도 있고, 특히나 이런 기어 변속 레버 게이지도 다 보여줘가지고 이런 부분도 되게 꽤나 만족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행을 하면서 이제 이 베넬리의 임페리알레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에 앉았을 때 시트고가 생각보다 조금 높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아메리칸 스타일, 그리고 이런 클래식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되게 낮은 시트고를 선사해 주는데 얘는 조금 높네요. 제가 딱 앉았을 때도 뒤꿈치가 두 발이 땅에 닿진 않습니다. 옆으로 좀 넓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일단은 닿지 않을 정도의 시트고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무게감이 확실히 무겁거든요. 200kg가 넘는 바이크다 보니까 확실히 이 무게감이 처음에 딱 들어 올렸을 때 묵직하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중심을 잡고 나면은 약간 아래로 깔려있는 이런 무게중심 때문에 좀 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이런 스프링이 또 달려있잖아요. 이건 이따가 또 주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정말 편안하게 안착이 되네요. 엉덩이가 아프지가 않았어요. 일단은 자, 시동을 켜면은 일단 바이크가 되게 부드러운 진동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기음이 생각보다 순정인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뭔가 그르릉거리는 이 느낌이 있거든요. 배기음 생각보다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감이 단기통이라서 되게 강하고 막 덜덜덜덜 걸릴 줄 알았는데 되게 부드럽고요. 이 시트로 올라오는 진동감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시트에 스프링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트 엉덩이에 오는 진동감은 거의 없고요. 핸들하고 이 발 스텝을 딱 올렸을 때도 핸들과 스텝에 올라오는 진동감도 거의 없을 정도로 되게 부드러웠어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일단 기어를 넣고 주행을 시작하면은 이게 뭔가 빠랑 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은 당연히 없네요. 뭐 단기통이라서 조금 토크감이 강하게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CC가 작아서 그런 건지 이렇게 출력감이 강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되게 동동동동동동 하면서 부드럽게 올라가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빠당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일단 토크감은 3500rpm쯤부터 뭔가 터져주는 느낌은 있는데 일단 RPM 자체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바이크이고요. RPM 자체도 완전 고 RPM 해봤자 7000rpm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RPM 사용 구간이 되게 좁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3500에서 터지는 이 토크감이 한 5000에서 5500? 그 사이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출력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부분에서는 이제 토크감이 많이 죽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기어에서의 사용감은 너무 좁아요.
일단 기어비가 너무 좁게 세팅이 돼 있어서 빠른 기어 변속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이크의 가장 재밌는 부분들이 2단, 3단, 4단이거든요. 이 2단, 3단, 4단의 기어비 세팅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2단 딱 넣고 스로틀을 딱 감았을 때 7000rpm까지 올라가는 그 느낌도 좋고요. 이 구간에서의 토크감도 가장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만 7000rpm에선 리밋을 걸어놨어요. 이게 우리나라 것만 그런 건지 뭐 해외 것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7000rpm에서는 리밋이 걸려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게 돼 있네요. 엔진 보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뭐 아무튼 7000rpm까지가 끝입니다. 8000rpm까지 있지만요. 근데 일단 6000rpm 즈음에서도 약간의 토크감은 있어요. 밀어주는 힘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쥐어 짜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걸 또 쥐어 짜주지는 못하고 있네요. 3단 4단 역시도 이 토크감이, 이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기어비 세팅이 참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단 툭 넣고 딱 당겼을 때 그 밀어주는 힘과 이 속도가 올라가는 느낌도 가장 좋고 가장 재밌어요. 4단까지도요. 4단을 넣고 풀스로틀을 딱 당기면은 이제 6000rpm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즈음까지도 토크감이 통통통통 밀어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도 정말 너무 좋게 와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에서 풀스로틀 감았을 때 130까지는 안 나가고 120 언저리? 120 뭐 넓게 줘서 한 125km까지 나가주더라고요. 달려주더라고요. 쭉 달렸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5단 기어를 딱 넣으면은 더 이상 속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없습니다. 일단 이 5단 기어 세팅 자체가 속력을 내기 위한 기어비 세팅이 아니라 그냥 연비 주행으로 맞춰놓은 세팅인 것 같아요. 5단 기어를 딱 넣고 나면 일단 RPM이 뚝 내려가고요. 아무리 풀스로틀을 당겨도 5500rpm 이상으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6000rpm까지도 잘 올라가지가 않아요. 약간 내리막길에 서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5500rpm 정도에서 더 이상 RPM 올려주진 않더라고요. 일단 5단 기어 자체가. 그리고 5단 기어 자체에서 토크를 많이 죽여놨어요. 그냥 정말 토크와 RPM을 많이 죽여놔가지고 그냥 연비 주행을 위해서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5단으로 아무리 스로틀을 감는다고 해도 4단에서 125km 정도까지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5단에서 140km가 나가질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탔거든요, 이 바이크를. 제 바이크니까. 아무리 평지고 약간 내리막길이고 아무리 당겨도 130km? 135km까지가 최고 시속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나가지지가 않았어요. 아무튼간 이 5단 기어비 세팅은 조금 아쉽고, 5단 기어에서 약간 RPM 세팅이라도 조금 더 가져왔으면 조금 더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 네, 그걸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쿼터급이라고 했을 때 일단 엑스맥스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엑스맥스는 초반에 탕 치고 나가주는 이 토크감도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 베넬리의 이 임페리알레는 토크감을 즐기면서 타는 바이크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거든요. 이 바이크를 제가 아까 앉았을 때 약간 무게중심이 약간 아래로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클래식하고 아메리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래로, 무게중심을 정말 아래로 까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 임페리알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약간 아래와 중간으로 맞춰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바이크의 무게감까지 딱 더해지니까 200km 정도 나가는 이 바이크 무게감까지 있어서 그런 건가, 코너링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쉽게 딱 다가오는 코너링이 있어요. 제가 항상 바이크 리뷰를 하거나 바이크를 항상 딱 가게에서 타고 나갔을 때 바로 도는 이 도로 코너가 있는데, 저는 이 코너를 얼마나 좁게 도느냐에 따라서 이 바이크의 코너링을 좀 보거든요. 이게 적당 그 속도로 딱 돌아갔을 때. 근데 얘가 CBR 650, 제가 예전에 타면서 코너링 극찬했던 CBR 650R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 나가줬었어요. 물론 이 휠베이스가 길고 바이크가 무겁다 보니까 단타치기나 좁은 골목, 뭐 이런 골목골목 당기기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그 이외의 모든 웬만한 코너는 진짜 다 돌아 나가줍니다. 그리고 너무 안정적이에요. 코너를 딱 돌아 나갈 때 무게중심을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얘는 많이 눕고 누워도 뭔가 더 누워도 될 것 같은 안정감을 정말 선사해주고 있고, 일단 타이어 그립감도 너무나 좋네요. 바이크 무게감으로 꾹꾹 눌러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코너링도 너무나 만족스럽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크도 묵직하고요. 일단 제가 좀 무거워서 그런 건가,
뭐 조금 안 들어요. 뭐 당연히 싱글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륜이. 그리고 아메리칸 스타일하고 이런 클래식 스타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브레이킹 성능이 완벽하게 칼처럼 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너무 안 들진 않고 꽤나 만족스럽게 서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브레이크가 정말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들어서 좀 놀랬고요. 그리고 일단 ABS 자체가 터지긴 하지만 그 ABS가 들어오는 접지력을 최대한으로 가지고 오다가 끝부분에 정말 안 잡힐 때 탕탕탕 터쳐주는 이 ABS 세팅도 생각보다 너무 잘했거든요. 사실 ABS는 혼다보다도 세팅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브레이킹은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바이크 무게와 제 무게를 감안했을 때도 이 정도 브레이킹 성능이면은 되게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통 370cc 정도 되니까 이 압력이 좀 있거든요. 엔진 브레이크는 1단만 빼고는 거의 4, 3, 2단까지도 엔진 브레이크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꽤나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일단 바이크가 이 타이어가 슬립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세게 막 급박하게 잡고 그래도 슬립이 일어나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거의 모든 접지력을 가져오면서 브레이킹 해주는 느낌. 브레이크 정말 나쁘지 않아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동감이 너무 부드럽거든요, 엔진. 아무리 고RPM을 땡겨도 이게 뭐 자잘하게 막 올라오는 진동도 없어서 핸들이나 손목, 뭐 발목, 엉덩이에 올라오는 진동감도 없고요.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전륜은 되게 조금 부드럽고 후륜은 약간 하드하게 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이제 그런 아메리칸 클래식 스타일로 세팅을 해놨는데 그래도 이 정도 세팅이면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웬만한 요철인 웬만한 도로 노면 달리실 때는 부드럽고요. 뭐 불편함이 일단 정말 없어요. 저는 이 바이크를 정말 오래 타거든요. 정말 많이 타는데 허리가 아프거나 엉덩이가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승차감과 이 서스펜션 세팅이 잘 돼 있다. 저는 정말 놀랬어요. 그리고 엉덩이를 오래 타면 엉덩이가 많이 아플 텐데 이게 시트의 스프링 때문인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허리나 엉덩이에 오는 피로감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RPM 땡겨도 이 진동감, 짜잘한 진동감도 잘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만족스러웠고 이게 과연 500만원대 바이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 야, 이게 중국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로 바이크를 만들어줄 수 있나? 사실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이제 요철을 이제 크게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방지턱 같은 경우죠. 방지턱 넘을 때 일단 전륜은 잘 데미지를 먹어주고 있고요. 충격 흡수를 잘 해주고 후륜에서 살짝 이제 좀 강하게 때려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트 스프링이 많이 잡아주는 경향이 있나봐요. 그런데 이제 탕 하고 튕길 때 이게 시트가 스프링이 달려서 그런 건가 제 몸이 살짝 하늘로 둥 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 빼고는 모든 승차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가 딱 반직턱을 넘고 착지할 때 착지성도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에요. 노면 그립을 잘 놓치질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오늘은 베넬리의 임페리알레를 시승을 했어요. 사실 이 임페리알레를 구매를 제가 했는데 박스를 깔아갔었어요. 뭐 495만원이니까 이 정도 가격에 신차, 이 정도 크기의 바이크, 이 정도 퀄리티의 바이크를 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행운이거든요. 너무나 복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바이크였어요. 저는 사실 금액대를 배제하고도 이 바이크를 리뷰를 했을 때 너무 좋은 바이크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금액까지 착해버리니까 너무 좋은 바이크라고 계속 극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고속을 즐기시거나 이런 뭐 출력감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바이크일 수 있겠지만 그 부분 빼고는 다들 너무나 만족스럽더라고요. 다만 이제 중국산이니까 이제 내구성에 대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 부분을 저도 조금 타면서 많이 타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